우리 이제 사주를 보면 매번 신강, 신약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제일 먼저 해야 되죠. 왜? 내 주인이 건강하지 안 건강하냐고 해야죠. 그죠? 이제 오늘은 신강, 신약 사주를 애매하게 알고 있는 거 없어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 갑니다. 이제 모든 걸 그림을 그리면 빨리빨리 이해가 돼요. 이거 나죠? 이게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강하겠어요? 내적 에너지가 많아야 되겠죠. 몸도 건강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지 강하겠죠. 그러면 이쪽 체력이 이렇게 많고 이게 많아지면 그죠? 이 에너지가 많이 들어있죠. 많이 들어있는 사람 들어있는 만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조금밖에 안 들어있고 이걸 많이 쓴다고. 그런 거죠. 이 약한 거예요, 이 사람. 설이 많이 들어요. 설이 그게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데 이게 적겠어. 안쪽으로 강한 사람. 그렇게 이제 내 강약이 있는데 이건 이제 생육재화의 개념이고 재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재래적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인이죠. 요거는 비, 시, 재, 관. 그러면 인비 세력 때 식재관 세력을 기존에는 따졌어요. 이유는 이는 엄마죠. 정말 아까 얘기했지. 항상 날 도와주잖아요. 그제? 그러니까 이는 언제나 내 편이다. 나한테 잔소리 하는 일이 없어. 무한정으로. 그래서 이는 완벽한 내 편. 그런데 식상만 해도 뭐예요? 에너지가 나가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설이라고 그러죠. 네? 설.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색깔을 다른 걸 할까요? 에너지가 나가. 설. 또 이거는 뭐예요? 이거 에너지가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는 거예요. 군대에서 공격과 수비의 힘은 우리 장교 출신 공격하기 쉬워요? 방어가 쉬워요? 몇 대 몇이에요? 저거 2배 이상 힘들 거 아니에요, 공격이? 당연하죠. 그렇죠? 네. 진지에서 지키고 있으면 3분의 1만 있어도 3분의 2와 지킨다고요. 네. 이 공격을 하려면 이쪽 힘보다 이쪽 힘이 힘이 공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힘이 얼마나 쓰는 거예요? 많이 쓰는 거예요. 그거. 이쪽 에너지 나가는 것보다 이 에너지가 더 많이 나간다는 거 알겠죠? 길이를 봐도 이게 길잖아. 자, 그리고 얘는 또 어떻게 봤어요? 얘는 또 이제 본래의 관건이 이건데 얘는 이렇게 하는 이걸 갖다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극이니까 이 관을 정관은 뭐 사실 수도 있고 하지만 이 평관 같은 건 난 거의 극한 세력을 봐서 안 좋은 걸 봐.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보면 나를 도와주는 얘 하나밖에 없죠. 네? 내 힘을 뺏어가는 놈 이거 제일 뺏어가고 많이 뺏어가고 이거 힘을 못 쓰게 하고. 그러니까 요 둘이 편, 요 세 명 편 이렇게 따져갖고 이쪽 둘이 두 놈의 편이 이게 강하면, 네? 강하면 뭐라고 그래요? 신강사주라고 그래요. 요 세 놈의 힘이 합해갖고 강하면 뭐라고 그래요? 신약사주라고 그래요. 간단하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이게 두 놈 합한 게 강한지 세 놈 합한 게 강한지 그게 비교가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토가 몇 개, 수가 몇 개, 뭐 이렇게 뭐 이성, 뭐 삼성격 무슨 사주 뭐 이래 갖고 애매하게 했어요.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실제로 점수가 나오잖아요. 점수가 이렇게 딱딱 나오잖아요. 이건 이렇게 잘라서 봐도 점수가 딱 나오니까 이게 강한지 이게 강한지
아규할 게 없어. 바로 돼. 옛날에 한자로만 써 있는 그런 거는 이게 강한지 애매한 거 확실히 많은 거는 그 누구라고 봐도 알 수 있는 거는 돼. 애매한 게 있어. 그럼 이게 많은지 이게 하는지 서로 이제 다투기 바쁜 거야. 어떤 게 답일 수도 없어. 그게 답일 수도 저게 답일 수도 있는 거야. 이럴 때 있어요. 근데 이건 제대적이라서 이거는 이제 제가 가르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자 생각제한 쪽하고는 이놈을 적군이 아니고 아군으로 본다는 거예요. 생각자가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힘을 빼는 거라고 봤잖아, 그죠? 나를 이건 에너지가 들어가는 에너지야. 그러나 이 에너지와 관성의 에너지, 이 관성의 에너지와 인성의 이 에너지의 차이는 뭐예요? 차이는 약간의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제약. 응? 제약이 있어. 어머니가 나한테 밥을 줄 때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 마구마구 건강하게 자라기만 해라. 근데 엄마 아버지가 일찍 죽어가지고 형 밑에서 컸어. 형이 동생 학교를 좋아하고 학교를 가고 공부했어. 그러면 그 돈을 엄마 아버지한테 받은 학교하고 형한테 받은 학교하고 이건 어떻게 평생 빚의 개념으로 살아. 그렇죠? 이 돈하고 다르잖아. 내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회사를 차렸어. 자기 자본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자기 자본에서. 이건 부채. 이거는 자기 순수 자기 자본하고 나한테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준 것은 똑같은데 이거는 부담이 없지만 이건 이자도 내야 되고 만기 되면 원금도 상환해야 되고 막 그래요. 이건 제약이 있는 에너지야. 그러나 어쨌든 에너지. 나한테서. 그 두 개를 다 에너지. 이건 똑같이 나가는 에너지인데 이와 똑같이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가가 있어요. 얘가 대가의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힘을 썼는데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에서 이겼을 때 정가물이 없어 꽝이야. 그러면 뭐하러 이 공격해? 안 해. 조건이 없어 안 해. 그 차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잘려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용심 계산태 이렇게 잘려서 이쪽 세력하고 이쪽 세력하고의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왜? 에너지의 두 개는 같은 편, 두 개는 또 같은 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생각제와의 시각은 관점은 요렇다는 거예요. 이전에 상생상극의 관점은 뭐죠? 인비, 식재관, 인비 세력과 식재관 세력의 비교잖아요. 이거는 한 가운데잖아요. 그럼 비견 겁재는 어떻게 해요? 여기가 비견이고 여기가 겁재가. 여기는 두 놈 다 양쪽 있잖아, 그죠? 비법 이렇게. 그렇게 분류를 했어요. 요 이야기 되죠? 인비 세력하고 식재관 세력을 비교한 거예요. 요놈이 크면 신강, 요놈이 크면 신약 사주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요 밑에 뭐 한자가 있네요. 이 적천수에 나오는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근거예요. 근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만약에 식상을 용어로 쓰는 사람이라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일주가 강하고, 이 왕하다는 여기는 신강이라는 뜻이에요. 신강하고, 그 다음에 인수가 또한 강하다. 역왕, 인수도 강해. 그러면 요 일주가 강하고 인수도 강하다. 그럼 요 두 놈이 강할 경우에는 희견, 식재
이거를 보기를 이런 강하면 이쪽 걸 보기를 재를 보거나 이런 걸 보기를 강한다. 이게 보기를 기뻐한다는 뜻은 용신을 쓰거나 반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를 사이에 두고서 이쪽 세력과 이쪽 세력의 균형을 조화를 맞추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계선이 여기서 바로 나와요. 해석이. 그래서 약한 쪽에다 대고 뭐래요? 용신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잘라갖고 이게 약하면 이쪽의 용신, 이게 약하면 이쪽의 용신이 되면 되겠죠. 2차. 그렇게 해서 용신을 따지는 7가지 기준 중에서 첫 번째 기준이 이거예요. 이쪽에 강하면 이쪽, 이쪽에 강하면 이쪽. 이게 자평진전식의 용신이에요. 업부 용신이라고 해요. 업부 용신. 자, 그러면 일인데 용신에서 더 자세하게 하고 그중 7개 중에 하나예요. 하여튼 요런 적천수에서 나온 요런 거를 풀어도 요 얘기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풀고 있습니다. 이제 사주 강약 어떻게 정한다? 고민할 게 있나요, 없나요? 이 점수가 있는데, 점수가 나오는데 보면 알죠. 이 두 개 더하는 거 더하기만 하면 강약할 수 있겠죠. 네? 예전처럼 이렇게 잘라가지고 점수가 없으니까 이게 두 놈을 합한 거하고 세 놈을 합한 거하고 어떤 놈이 더 무거운 건지 이 재려니까 머리가 아팠던 건데 그래서 계량화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계량화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이런 걸 계산할 때는 우선 서로 다툼이 없죠.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근데 이제 사주의 그 강약을 신약이냐 신강이냐 따지는 이유는 이 사주가 어떻게 생겨 먹었든 간에 자기 인생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긍정적인 운영, 뭐 수용력 자세, 뭐 등등 모든 걸 따져요. 참 주체적인 삶에 대한 어떤 그 중심의 여하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사주의 강약을 따지는 게 중요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게 약하면 허약하면 다른 어떤 거 약한 것보다 심각한 거죠. 거꾸로 여기가 뭐 60, 70 이렇게 되면 없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거 거의 정신적 질환, 스트레스 막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져요. 많거나 엄청 대성하거나 과유불급이잖아요. 과유불급. 이제 격국. 이 용신격국에 나오면 이제 명이 다 했네, 그죠? 용신격국. 용신격국을 주로 따지는 고서가 어떤 거예요? 적천수가 이제 우리가 여기 격국, 용신 이런 걸 따지고 있다는 얘기는 적천수 기반에 적천수는 물론 자평진전의 핵심인 뭐죠? 일주 중심의 논리 그대로 답습하면서도 격국 용신을 강조를 많이 해요. 격국과 용신을 따지는 방법도 자평진전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하나 더 진보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격국이라는 거는 그 모든 건 품격이라는 게 있어. 품격. 제품에도 보면 1등품이 있고 3등품이 있고 막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계량을 하면서 좋은 걸 하나만 더 얘기하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용신을 따질 때는 용신 자평수원이라는 책에 보면 용신을 따지는 5가지 기준이 있죠. 업부, 조후, 병야, 뭐가 있어요? 통관, 뭐 있나요? 전왕 이런 5가지가 있죠. 그 5가지 따지는 그 점수가 어떻게 맞냐 이걸 이제 또 하나 격국 같은 걸 따질 때도 이게 무슨 격이냐 이걸 따지는 것도 상당히
논란거리를 줘요. 왜냐하면 계량화가 안 돼 있어서 분명히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으면 누구라도 알아. 근데 애매한 사주가 많아. 그럼 이거 요래 볼 거냐 이래 볼 거냐에 따라서 용신이 하나 차이가 나면 대운을 보는 이게 막 요만큼 차이가 나면 그 뒤에 결과 이렇게 차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러니 이게 용신이 뭐냐 격국이 유리하며 싸울 수밖에 없어. 근데 격국이라는 것도 똑같은데 사람도 격이 있고 물건도 격이 있고 똑같이 격이 있듯이 사주에도 격이 있어. 무슨 격이냐? 격. 이 격이라는 것은 이거 뭐예요? 자격이라는 거예요. 자격. 자격이 없잖아. 사주에도 격국이 있어. 그럼 우리가 격국과 용신을 딱 따져내면 이제 그 사주의 특징을 딱 뽑아내는 거예요. 그 특징을 딱 뽑아내고 나면 그거에 약간의 설명을 붙여갖고 인테리어에서 설명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존에는 어떤 격을 어떻게 주로 따졌을까요? 조우적 용신을 따져갖고 월지가 뭐예요? 난 태어난 달. 이걸 일주 대비 태어난 달이 이게 식상이냐 관성이냐 재성이냐 이 관계성을 따져서 이제 격국을 따졌어요. 이유는 이 사주 자체가 조우적 학문이기 때문에 조우적 학문에서 우리 8글자 중에 가장 조우적 그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월이거든요. 월. 그렇죠? 월지. 두 번째가 뭐예요? 일지가 되겠죠. 일지는 약하고 월지가 강하. 그래서 월지를 가지고 이제 한눈에 보면 돼요. 그런데 사주라는 게 아주 복잡한 게 많아갖고 월지는 이렇게 있는데 다른 월은 가을에 태어났어. 근데 다른 7글자를 보니까 봄 요소가 막 수술이 많아. 그러면 봄을 그 조우적 용신으로 가서 격국을 따질 거냐, 가을 걸 따질 거냐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보면 가을에 태어났으니까 가을 그거를 격국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점수하기 전에는 이게 어디가 더 많은지를 따지기가 상당히 애매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걸 다 점수를 만들어 놓으니까 격국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할 게 없어. 가장 점수가 많은 놈을 격국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가장 점수가 많은 놈은 지장간에 있는 놈부터 천간에 있는 놈 다 같은 요소는 인수분해를 해갖고 다 끄집어냈어. 그리고 거기에 가중치를 다 줘갖고 점수를 대서 딱 점수를 해놨어.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부여받는 순간에 그 사람의 그 특성과 에너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아무나 봅시다. 여긴 뭐라고 그랬어요? 병화용신으로 하고 편제격이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보면 편제가 여기서 요거네요. 편제 26이네. 그렇죠? 다른 거 26이 넘는 게 있나요? 없어. 최고 점수 높은 놈이 격이야. 그놈의 격. 격이라는 건 뭐 타고난 자기 능력, 재능 뭐 이런 거예요. 타고난 재능. 이 편제가 가장 강한 사람이야. 편제 격이야.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여럿이 있는데 우리 최 대표님이 레슬링을 해서 레슬링. 그러면 이분한테는 레슬링 선수라고 그러지 무슨 선수긴 선수야. 달리기 선수인지 폰트 선수인지 모르는데 레슬링 점수가 26점 제일 많아. 그럼 레슬링 선수 이러는 거야. 레슬링 선수 폰트 못하나? 폰트 점수를 하면 10점밖에 안 돼. 그럼 10점짜리를 갖다가 폰트 선수라고 그럴 거예요. 26점짜리 레슬링 선수라고. 레슬링 선수라고. 그걸 이렇게 따지고. 근데 재래적으로 점수를 안 볼 때는 월지를 갖다 놓고 보면 한 7, 80%는 월지가. 그 재강본부라고 그래, 월지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한자 쓰는 거는 넘어갈게요. 월지를 중심으로 보는데 시슈크 같은 데서는 계량화를 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점수를 갖다 놓고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용신에 대한 얘기가 이제 또 나올 수 있는데요. 좀 이따가 7개에 대한 이걸 한번 볼게요. 이제 격국 질문 있어요? 격국. 통변을 할 때 전통사주에서 격국을 잡아서 그 격국대로 그 전통 명리 쪽에 있는 그 해설 가지고 통변을 하는 거 하고 계량화되어 있는 격국이 되었을 때 이 계량화된 시식구 이 격국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전통 명리에서 가지고 있던 격국의 내용을 가지고 통변을 해도 가능한 겁니다. 그럼요. 똑같이 되죠. 보세요. 여기 보면 사주에서 최대 영향을 가진 기운을 격국이라 하면 돼 있죠. 지금 설명한 대로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까 최대 영향을 가진 게 뭐였어요? 26 편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격국이라 하면 격국은 그 사람의 직업적 적성, 재능, 특성, 사회적 지위 등을 파악하는 요소다. 이게 재래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그렇죠? 재래적인 방법을 내가 비틀은 게 아니라 똑같이 하는데 이 재래적 방법을 가질 때 26%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그러면 그 편제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갖고 있잖아요. 다른 높은 점수도 있잖아요. 이 컴퓨터니까 하나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다른 거 높은 거 있으면 같이 끌어다가 이 사람은 뭐를 잘하는 사회적 특성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편제격이다. 갖다 붙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편제격은 이런 사회적 지위를 파악하는 핵심 요소다. 이거 재래적 사주에서 하는 얘기죠. 당신의 사주는 화를 용신으로 하는 정일간의 정화일간의 편제격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정화일간의 편제격이다 그러면 정화일간의 편제는 뭐예요? 네? 화, 금이잖아. 그러면 신이 되겠네, 그죠? 네? 편제니까 이 또 까먹었어요? 신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 여기 있네. 신금. 그렇죠? 정화일간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편제도 신금이 있는가 하면 여기가 갑부터 개까지 일간이 많이 있으면 편제가 10개가 있을 거 아니야. 정화일간일 경우만 신금이 왔을 때 이 편제고 갑이 오면 여 편제는 뭐예요? 경이죠? 아니요. 저 무죠, 무. 그죠? 갑일 땐 무가 와도 편제예요. 을일 땐 뭐가 와요? 기가 오면 편제죠. 이게 편제가 10개가 있어. 같은 편제라고 해도 10개의 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정화일간의 편제일 경우에는 이런 특성을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정화일간의 편제격 사주인데 정화일간의 편제격은 편제격도 10개가 있죠. 이때는 정화일관일 뿐이지 그때는 내적 에너지를 활용해서 광범위한 사업적 성취를 취하는 유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 재래적인 그 해석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벗어난 게 이거는 계량화 해가지고 구체화해 버립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열정과 섬세한 절차로서 사업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화일관만 해도 뭐예요? 불이죠, 이것도. 불 중에서 무슨 불이라고 했어요? 인간한테 사용하는데 아주 도움되는 그런 불이라고 했잖아요. 지혜가 있고 그런 불이라고. 그런 사람이 편제 돈을 버는데 이제 그 재능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합리적인 열정, 이게 이제 재밌어요.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합리적인 열정. 열정도 합리적인 열정이 있고 매우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병활관에서 우리 정 교수님 같은 경우는 병활관. 이렇게 해갖고 여기 편제다 그러면 화급 금이죠. 병이 왔을 거면 이제 이것도 편제잖아. 이렇게 되면
이 편제는 합리적인 열정이라고 표현할까요? 정화라는 용어 때문에 합리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해가 돼요? 네. 정화 때문에 합리적이라는. 병하고 와서 뭘 했을까요? 좀 좋은 말을 했겠지만 거의 극단적이거나 뭐 이렇게 갔을 거라. 그렇게 해석을 했을 거예요. 이 단어 하나하나를 잘 보시면 이 십성을 어떻게 머리 아프게 연구해 갖고 설명해 놓은지를 이해한단 말이에요. 질문에 대답이 됐나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격구. 이제 그래서 뭐죠? 가장 그 사람의 사주의 특성. 그 특성이 뭐냐라는 것을 그 자기가 잘하는 것, 특성을 타고난 거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레슬링 선수가 꼼수로 이거 밥 벌어먹진 않을 거 아니야. 레슬링을 가르치고 살거나 레슬링 세상에서 돈을 벌고 살 거 아니에요. 그게 개꿀인 거예요.